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보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It's okay, it's okay. 들어오세요. 라이트 조심하시고.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젊어져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눈 밑 지방 재배치한 다음에 지방이 다시 튀어나오지 않냐고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다는 것은 그런 경험하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환자분들이 약간 지방 재배치 수술도 알아보면서 재발에 관련된 그런 정보나 그 내용을 많이 봤다는 거겠죠.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 동영상 통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아닙니다. 정확한 방법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진행됐다면 말이죠. 정확한 방법, 전통 방법이라 하죠. 전통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피부 절개해서 바깥쪽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막을 분리를 시키고 안에 있는 지방을 노출시킵니다. 세 군데가 있거든요. 안쪽, 중간, 바깥쪽 지방이 3개 다 있어요. 다 결막을 통해서 노출시켜서 노출된 지방을 직접적인 눈밑, 고랑, 뼈막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고정을 최소 5군데 하는 이유가 지방이 3군데가 있으니까 항상 중간 지방이 크고 안쪽, 바깥쪽 지방이 좀 작거든요. 중간 지방은 꼭 2-3개 하고 앞쪽, 뒤쪽은 1-2개 할 수가 있어요. 꼭 5개 고정이 꼭 필요합니다. 뼈막에다 정확하게 고정하고 골고루하게 고정해야 되지 재발되지 않습니다. 한두 군데 하시고 녹는 실로 고정하고 이러면 재발률이 좀 높아지죠. 저는 안 녹는 실로 5군데를 정확하게 고정하고, 그 다음에는 경막도 같이 고정을 시켜드리거든요. 분리된 경막을 당겨서 고정한 부위 다시 재고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고정이라고 말씀드리죠. 지방 고정만 중요한 거 아니고 경막 고정도 중요한데,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 고정이 더 중요합니다. 지방을 자체를 고정하는 것이 재발률에 큰 영향을 주고요. 지방 재배치하기 전에는 눈물고랑 띠가 있습니다. 눈물고랑 띠가 어느 정도 그거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띠를 분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 재배치하면 띠가 위쪽에서 달라붙어서 선이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근육이나 피부 아래쪽에 있는 뼈막에 달라붙은 유착이 풀지 않으면 그 띠가 풀리지 않고, 그 띠가 풀리지 않으면 눈물고랑 선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하셔야 되지 재발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방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지방이 눈물고랑이 채울 수 없을 정도라면 이건 재발됐다고 할 수가 있죠. 저기 안에다가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이 결과에서 재발률을 같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양쪽이 캥해 보이는데 재배치했는데 지방을 제거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캥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재배치한 다음에. 그러면 재발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 이식 같이 하시는 것이 또 중요하고, 재발에 대해서 그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재발하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재배치를 하셨대요. 정확하게 환자분 재배치 하셨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술 들어가 보면 재배치 안 된 부분이 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고랑 띠도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자기는 재배치 수술을 받았다는데 다 재발됐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안 가죠. 재배치 수술하면 재발될 수밖에 없다고 착각을 가질 수가 밖에 없죠. 저는 왜 전통 방법이 문제 없는 이유가, 제가 하는 환자 중에서 다시 재배치한 환자가 없습니다. 전통으로 하는 재배치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재발률을 확실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배치는 나중에 다시 할 필요 없고 반영구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재배치를 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전통 재배치가 답이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전통 지방 재배치로서 갖고 수술했으면 이런 소문들은 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구분하는 방법은 의사밖에 없어요. 의사가 결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피부 처짐도 약간 있으신 분, 심하신 분이나 아니면 연세 있는 분들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죠. 절개법으로 하시라고. 근데 문제는 약간 중간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피부 처짐이 심하지도 않고 나이도 이렇게 많지도 않으시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할지 의사가 그 진단 내려서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그걸 대해서 절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분 절개도 안 하고 결막으로 통해서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더 윤곽은 좋아지는데 피부가 약간 철렁철렁거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임신하신 분이 아기를 출산했어요. 출산하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옷을 좀 벗으면 피부가 약간 철렁철렁거려요. 뱃살이. 지방이 볼록하게 피부를 근육을 밀고 있는데 이 지방 아래로 이사 간 거예요. 그럼 피부를 지탱할 수 텐션이 없어요. 피부나 근육이 탄력 없으신 분들이거든요. 아래로 약간 피부가 처져요. 그러면 그것이 재발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피부하고 근육만 살짝 리프팅하면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재발이 아니죠. 이거는 재배치 재발이라는 것은 볼록한 지방이 다시 튀어나온 거, 그것이 재발이고, 재배치했는데 눈물고랑이 더 깊어지는 거, 이건 악화되죠. 재발보다 악화된 거죠. 이거는 재발이라는 것은 재배치했는데 옛날로 돌아왔다. 수술했는데 옛날하고 무슨 변화가 없다. 수술했어요. 한 달까지 붓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달째부터는 갑자기 경계가 다시 나타나가 있는데 옛날보다는 변화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 차이가 없고 거의 똑같을 것 같아요. 그것이 재발이에요. 구독, 좋아요. 눈 밑에는 예민한 부위에서 약간의 병동이라도 현저하게 나타나요. 결과가 되게 섬세하고 되게 복잡한 부위니까 하고 피부도 되게 얇으니까 조금의 저작이 때문에 그 변화가 틀리고 결과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수술하는 방법이 중요하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이렇게 수술 받고 수술 기대치를 못 미치고 아니면 수술 후 재발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병원에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SNS에서 글들이 많고 그런데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이분들은 다시 또 재수술을 해야 되니까 재수술하면 다시 또 두 번째 고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시려면 눈 밑에 전문하시는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꼭 찾아가시고요. 정확한 진단, 섬세한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요. 계속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다면 믿을 수 있는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시고 수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선생님들 중에서 저 포함이요. 꼭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젊은 눈밑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젊어지는 ST 성형외과 전문의 김상태였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다 같이 젊어져요. 레인보우 생일. 괜찮다. 어디 같이 젊어져요. 다 같이 젊어져요. 이 사실.